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제일 처음 진동에 왔으면은 값도 없는데 갑부덕동 심지어 친정까지 못을 박았다가 거기서 반대를 하니까 진동면에다가 건립하겠다. 우리 진동면민은 그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면민이 지역 주민이 3명이 그 입지선정위원회에 들어가야 되고 저희들이 선정한 전문가 2명도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몰래 자기들 임의대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입지선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불만이 너무 많습니다. 진동면 인공리가 쓰레기 소각장 건립 부지로 선정된 것은 지난 2000년. 16,000여 평에 628억 원을 들여 하루 평균 200톤 처리 능력의 소각로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오는 2007년까지 건립하기로 했던 소각장은 주민들의 반발로 아직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주민들은 이미 공동묘지와 화장장, 납골당 등이 들어선 만큼 이제 더 이상 어떠한 혐오 시설도 설치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얼마 전까지 시수도가 들어오기 전에 인곡 저수지 물을 이 면민이 모두 먹고 마시려고 했는데 그 바로 옆에 지금 인곡 쓰레기 소각장을 짓는다고 가결이 되었으니 정말 가슴이 답답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쓰레기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 검출을 비롯한 환경 문제도 결사 반대 이유 가운데 하나다. 마산시에서 감량과 재활용을 좀 등한시하고 그 나중에 택할 수 있는 방법이 소각장인데 이걸 먼저 택했고요. 소각장이 지어질 경우에 위치상 공원묘지가 굉장히 높은 고지대거든요. 그곳에 위치했을 경우에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이나 대기오염 물질이 발생할 것에 대해서 마산시가 자신을 하면서 시설이 안전하다는 자신을 할 수는 없을 거고요. 그것이 이제 바람을 타고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예측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마산시는 덕동 매립장의 사용 연한이 8년밖에 남지 않아서 다른 후보지를 물색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경상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진동면 발전을 위한 혜택을 최대한 제공하되 내년 하반기에는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스위스나 일본은 소각률이 한 70%에 달합니다. 이들 나라에 또 소각 시설이 전부 다 마을 한가운데 있고 또 선진국이나 국내 주요 도시에서도 이 쓰레기를 소각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소각장을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되고 그래야 또 매립장 사용 기간이 15년 이상 연장이 됩니다. 건립 문제를 두고 한치의 양보도 없이 2년 6개월째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진동 쓰레기 소각장. 자칫 제2의 부안 사태로 비화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자, 이 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무척 거셉니다. 특히 불법 집회를 벌인 혐의로 투쟁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주민들이 구속되면서 주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는 그런 모양인데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먼저 마산시 김일주 생활민원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다음 진동 쓰레기 소각장 저지 투쟁위원회 박일성 부위원장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김 국장님,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 14일이었죠. 경상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진동 쓰레기 소각장 예정 부지에 대한 토지 용도 변경안이 가결이 됐는데요. 토지 용도 변경안이 가결되게 된 배경부터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쓰레기 소각장 건립과 관련해가지고 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 시설 결정으로 여러 가지 심적으로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된 진동지역 주민에게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저희 마산시에서 하루에 쓰레기가 발생하는 양이 442톤입니다. 그 중에서 64%인 284톤은 덕동 매립장에 매립을 하고 또 6%인 28톤은 창원시 소각장에 소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약 30%인 130톤은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덕동
매립장을 95년도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2011년이 되면은 이 매립장이 매립이 완료가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2005년이 되면은 앞으로 음식물도 직매립을 못하게 되도록 그렇게 법이 바꿔집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다른 어떤 매립장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 볼 때는 이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지난달 10월 초에 도시계획 변경 결정 신청을 해가지고 또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한 달여간의 그 조사 끝에 이번에 마산시가 소각장 건립이 돼야 된다는 이 당위성이라든가 필요성을 인정해서 결정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부위원장님. 그 진동 쓰레기 소각장 저지 투쟁위원회에서는 이번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그 결정이 무엇이든지 간에 저희 지역 주민들은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로 가결되었다고 하나 그 조건부 내용은 인센티브 운운입니다. 진동 주민을 우롱하는 조건부 중재안은 그동안 수차례 주민을 속인 시 관계자와는 어떤 대화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밝히고 마산시 행정의 부당함을 그 근본부터 바로 잡을 것입니다. 네. 자, 시와는 어떤 대화도 할 수가 없다. 불편한 주민들의 심기를 그대로 드러내주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17일로 기억을 하는데요. 쓰레기 소각장 건립에 반대해서 불법 집회를 벌인 혐의로 임수태 위원장을 포함한 주민 4명이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투쟁위에 이에 대한 그 입장하고 예. 또 어떻게 이에 대해서 대응해 나갈 계획이신지 이 부분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 4사람이 4사람의 구속은 명백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4일 날 도청과 진동의 공터에서 합법적 집회를 무사히 마치고 난 이후에 저희 투쟁위원회 이름으로는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이미 선언을 하였고 네. 집단 행동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미 선언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날 저녁 14일 날 저녁 우리 12명이 연행되어서 지금은 4명이 구속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은 명백히 저희 주민들을 무시하는 이런 처사입니다. 오직 사람을 구속시켜 놓고 이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 마산시 행정 때문에 저희들은 이 주민들이 구속된 걸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신지요? 예, 이 문제를 우선 구속자 석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다음에 소각장 저지 투쟁을 위해서 기획된 계획은 없지만은 앞으로 철저히 연구하여 법적 대응이 필요시에는 법적으로 하고 강경 대응이 필요하면 강경 대응을 하고 수단과 방법을 동원을 할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꺾을 것입니다. 자, 상당히 강력한 그런 의지를 좀 표명을 해주셨는데요. 진동 쓰레기 건립은 행정당국 또 그리고 주민들 간의 마찰로 3년 가까이 표류가 되어 온 문제인데요. 김 국장님, 그 마산시 쓰레기 소각장 건립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부분하고 그다음에 진동 지역이 쓰레기 소각장 그 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이유가 어디 있는지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우리 사회자님께서 표류라는 용어를 쓰셨는데 저희들은 표류라기보다는
저희 시의 사업 계획대로 추진이 되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은 소확장 건립을 한 데는 이 사전 절차를 이행한 데는 상당 기간 소요가 되집니다. 네. 보통 뭐 장기적으로 7, 8년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 예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진동 인곡이 소확장 부지로 선정된 이유가 무엇이냐 말씀을 주셨는데, 하루에 소각량이 50톤 이상 되는 시설은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입지 선정 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입지 선정 위원들이 11분이 구성이 되집니다. 그래서 이 11분들이 98년도 9월 18일 날 입지 선정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는데, 그 구성된 입지위원들이 그 후보지를 그 인곡을 포함해서 가포, 덕동 뭐 등등 해가지고 8개 후보지를 두고 경제면, 사회면, 기술면, 그 다음에 어떤 민원성, 재반 여건에 대한 29개 항목을 두고 입지선정위원들이 결정을 한 사안으로서 이거는 법적 의결상으로서 구속력을 가지던 뭐 이런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입지선정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됐습니까? 입지선정위원 구성은 그렇습니다. 11사람으로 구성이 되지는데 시의원이 2사람, 그 다음에 주민대표가 3사람, 그 다음에 주민대표가 선정하는 전문가 2사람 해가지고 시의회에서 구성한 사람이 7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 행정에서는 공무원 2사람, 또 우리 시가 추천하는 전문가 2사람, 4사람 해가지고 11분이 입지선정위원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네. 자, 진동면 인곡리 일대 공원 부지 16,000여 평에 628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루 평균 200톤 처리 규모의 소각로를 오는 2007년까지 건립할 계획이 바로 이 쓰레기 소각장 건립 계획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부위원장님, 인곡이 쓰레기 소각장 부지로 선정된 직후부터 지금까지 약 2년 6개월간에 걸쳐서 투쟁을 해오고 계신데 예. 이 쓰레기 소각장 건립에 반대하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이제 이유에 앞서서 조금 전에 그 국장님께서 이 쓰레기 정책을 하려면 한 7년이라는 세월은 걸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런 세월이 지난 지금 현재 결정된 사안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한 법적인 물은 여러 그 절차적인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 자체가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하지 않았다는 이런 기준 하에서 본다면 마산시가 7년의 세월 동안 얻어낸 결과는 주민들의 갈등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건립을 반대하는 이유는 저희 진동에는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공원묘지, 그건 뭐 사실상 공동묘지가 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그 다음에 낙골당, 또 화장장. 이건 사실은 타 지역들이 굉장히 싫어하고 인센티브 가지고도 흥정하려 하지 않는 그런 다 혐오 시설들 아닙니까? 환경단체라든지 진동 주민들이 제시하는 이런 다양한 정책 전환을 전부 다 묵살했습니다. 공익을 위한 시정을 리드하는 이 마산시의 행정이 진정한 주민의 편리나 이익을 위해서 주민의 충고를, 시민의 충고를 들어주지 않고 검토해보지 않는 이런 시정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자, 부위원장님, 먼저 좀 입지 선정 과정상의 그 논란부터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는데 말이죠. 구체적으로 입지 선정 과정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우선 마산시
의회의 속기록을 먼저 한번 잠시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당시 민원국장께서 이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목적과 구성 방법이 틀렸음을 인정한 내용이 있습니다. 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대표성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관계자들에게 이 상황을 따졌습니다. 이 위원회가 실제 가포동 쓰레기 매립장 예정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위원회를 선정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고 무마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라면 입지선정위원회의 그 구성에 있어서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그 관계자들이 이 위원회에 들어감으로써 잘못된 결정이 내려졌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겠죠? 예, 요약을 하면 그렇겠죠. 네. 예, 요약을 하기 이전에 이게 이제 정말 우리 마산시의 최대 화두라고들 표현을 하시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심중하게 집중적으로 사실 거론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네. 예, 그래서 저희들은 그 어떤 공개된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입지선정위원회를 어떻게 위원들 구성은 어떻게 했는지 정보 공개가 안 된 상태에서 정말 여기에 속기록 여기에 매달릴 수밖에 없고 또 그 당시 행정의 고급 책임자들이 한 말을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민원국장이 의회 위원들에게 이미 그 위원회 구성의 잘못을 인정을 했고 그 구성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밝혀놓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포를 가기 위해서 그 위원회의 성격을 그렇게 규정된 상태에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했다라고 이렇게 명백히 밝혀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마치 적법하다. 우리의 한 행동은 오직 합법적으로 했으니까 라는 인식을 심으면서 지역 주민들을 오도하고 있습니다. 공청회 내지는 설명회들을 우리 진동에서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다른 동에 사는 사람들을 모시고 와가지고 그 설명회 자체가 무산되어졌는데 그런 것도 하나의 행정 절차다라고 하면서 이 행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주민들은 시민들은 아마 모르실 겁니다. 네. 자, 지금 정리를 하자면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구성에 분명한 문제가 있다. 그 부분 지적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주민 설명회, 공청회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그 김 국장님 폐기물 처리 시설 촉진 및 주변 지역 그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예. 이 주민 공청회를 반드시 개최를 하도록 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환경 영향 평가 관련 법률에 네. 그 주민 설명회를 네. 하도록 그리 명시되어 있죠. 네,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럴게요. 네. 그 입지 선정 위원 구성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11명으로 구성되게 되어 있는데 의회 측에서 선정할 수 있는 인원이 7명입니다. 네. 7명. 그다음에 저희 이제 시 집행부에서 선정할 수 있는 인원이 4사람입니다. 그래서 11분인데 우리 이제 그 박일성 부위원장님은 그 중에서 왜 특정 지역에 있는 분들이 입지선정위원회에 들어가게 되었느냐, 네. 그 특정 지역으로 그런 말씀을 합니다. 거기에도 상당한 그 생각 여지가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저희 이제 시에서 시 집행부에서 선정한 것이 아니고 첫째가 시의회에서 입지선정위원들을 구성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입지선정위원회가 98년 9월달에 만들어질 때는 모든 백지 상태에서 대상지가 어느 곳이 대상지가 될는지
어디로 할란지 이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18개 후보지를 두고 입지 선정위원들이 이 백지 상태에서 출발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그러면은 이 서로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에 왜 그 의원이나 주민 대표가 참석을 못했느냐, 입지 선정이 못 됐느냐, 이거는 저희 시가 32개 읍면동이 있는데 시의원도 30분 이상이 되는 분들인데 그분들 다 참석시킬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법적 구성 요건에 맞는 그런 인원으로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었고요. 근데 그렇다면 그 앞서서도 이제 시 관계자께서 이 부분에 분명히 그 이해관계가 있는 쪽에서 위원회에 들어갔다라는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추후에라도 이런 문제점이 지적이 되었다면 바로 잡혀야 되는 거 아니었던가요? 그 선정위원을 입지 선정위원을 하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가포, 현동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이 한 3분인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예, 그 환경 담당하는 선생님도 계시는데 그분도 있었고 시의원도 2분도 그쪽에 있는 분이었고 네. 그래서 저희들은 시의회에서 선정한 분들이기 때문에 다소간 저희들도 거기 한쪽에 편중돼 있다라는 것을 알았지만은 그러나 시의회에서 선정한 걸 집행부가 이게 다시 해주시오, 선정위원을 교체를 하십시오 이렇게는 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니냐 이리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부분 그러면은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부분은 그렇다고 하고요. 예.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주민공청회를 거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요? 주민 설명회 및 공청회는 저희들이 2001년도에 그 배초급에 의해서 간접 영향권이 300m 이내입니다. 300m 이내에는 인국 주민에게는 2001년도에 1월달, 2월달 해가지고 한 3회 정도 주민 설명회하고 간담회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소각장 건립 예정지로부터 한 5, 6km 정도 떨어져 있는 우리 진동 주민을 대상으로 한 2번에 걸쳐서 진동면 사무소에서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2002년 10월 1일 하고 2002년 10월 16일 날 2번을 시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주민들의 반대로 이 설명회가 개최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저희들이 다시 주민 의견을 수렴하려고 2002년 11월 22일 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다시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만은 이 또한 주민들이 반대가 있어가지고 공청회가 개최되지 못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문제들은 저희들은 행정적인 절차상 환경부라든가 질의를 해보니까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런 저희들이 이 유권 질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부분은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불가항력적으로 개최를 못한 것이지 행정당국에서는 회피할 그런 생각은 없었다라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예. 네. 자, 그 부분 이 정도 정리를 하고요. 네. 이제 국장님께서 자꾸 주민 설명회를 했다 그러시는데 이렇게 이제 거짓말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했다. 우리가 했다. 분노하는 것은 네. 정말로 그런 설명회를 할 의향이 진심으로 있었다 한다면은 정말 우리 주민들이 54 해가지고 한두 명이라도 모여 있는 자리에서 설명을 해야 되고 그 모였다라는 그 내용을 안을 뒤다 봐보면은 마산시에 있는 미화원들을 진동까지 불러와 가지고 그것도 맨 사무소 뒷문으로 그 사람들을 입장시킨 상태에서 그 설명회를 한다라고 하였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주민의 한 사람의 눈에 발각돼 가지고 그게 무산된 절차입니다. 자, 그 구체적인 그 주민 잠시만요. 설명회가 잠시만요. 됐습니다. 저희가 정해진 시간 안에 정해진 주제들을 다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입지 선정 과정상의 문제와 함께 쓰레기 소각장 반대 이유로 주민들이 내세우고 있는 것이
공동묘지와 화장장, 또 납골당 등과 같은 기존의 혐오 시설들이 진동 지역에 집중이 되고 있는 데다가 쓰레기 소각장까지 진동 지역으로 들어오게 될 경우에 다이옥신과 같은 이 환경 오염 물질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주민들이 입게 될 것이다. 바로 이런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에 따른 주민 피해가 어느 정도나 될 것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예, 그 정도의 피해가 뭐 어느 정도라고 이렇게 꼭 집어서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어쨌든 마산시는 그 하루 담배 3개 피 정도의 피우는 정도의 피해밖에 없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세우겠다. 그게 요즘 세상에 금연을 하고 있는 시대인데 왜 강제적으로 주민들에게 담배 3가피를 물리려 하고 있습니까? 어느 시에서 어느 시들도 다 도심 내에서 이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하고 있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마산시 요청에 의해서 선진지 견학을 간 곳들도 전부 도심 복판에 있는 곳들을 갔다 왔습니다. 마산시가 알고 있는 쓰레기 소각장의 건립 예정지는 도심 복판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진동을 물고 늘어졌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은 그 농수산물을 주산업으로 이제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전국의 그 미더덕 판매량의 약 한 80% 이상이 진동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고, 네. 또 홍합이라든가 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산되고 있고, 또 이제 가재가 우리 지역의 그 특산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지역의 그 수입원들이 이런 기존의 혐오 시설과 더불어서 추가됨으로 해서 이제는 먹고 살 길마저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피해 산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네. 예. 자, 왜 굳이 쓰레기 소각장이 진동면으로 들어와야 하느냐? 어떤 쓰레기 소각장의 그 효율성 부분이라고 할까요? 폐열을 이용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그 하나의 또 다른 목적이 될 수 있다면 이 부분은 오히려 도심 지역에 위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환경 오염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서 혐오 시설의 진동 집중이라는 주민 피해. 그러니까 이 부분은 비단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한 그 시의 입장이라고 할까요? 대책이라고 할까요? 좀 밝혀주시죠. 네, 아까 그 인곡으로 입지가 선정된 데 대해서는 제가 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그 박 부위원장님께서 환경 피해라든가 유해 물질, 다이옥신 등 뭐 여러 말씀을 해 주셨는데 0.1 나노그램이면 기름치보다는 더 절반인 0.05 나노그램이라는 이런 배출량을 둬가지고 전혀 인체나 또는 동식물이나 전답이나 기상이나 전혀 지장이 없게끔 최신 시설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염려스러우면은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인근 지역의 주민들을 유급으로 저희들이 채용해서 그 24시간 감시 체제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이 환경 규제가 엄격하기 때문에 굴뚝에다가 바로 자동 측정기를 설치합니다. 설치해가지고 환경공단하고 실시간으로 체킹이 됩니다. 여기서 조금 이상만 하다 보면은 가동이 중단해가지고 수리를 한다든지 다른 어떤 대안을 찾도록 뭐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유해하다 뭐 이런 거는 전혀 염려를 안 하셔도 되신다. 저는 이렇게 감히 장담을 합니다. 장담을 하고. 자, 예. 그러니까 이 시설을 환경 친화적으로 잘 만들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관리에 예. 참여를 하도록 그렇습니다. 함으로써 예. 이 투명하게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예. 환경 오염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겠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되겠군요. 예, 예. 네.
자, 부위원장님, 그 지금 말씀을 들으셨는데 예. 글쎄 이 쓰레기 소각장 권리 부분을 무조건 반대만 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문제는 이것이 왜 우리 지역으로 들어와야 하느냐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될 텐데. 예. 자, 어쨌거나 그렇다면 이 소각장 건설 외에 예.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어떤 다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면 예, 예. 이 부분 뭐 문제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우선 대안을 설명하기 이전에 네. 우선 이제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정말로 이거는 몸에 해가 하나도 없고 너무나 안전하다. 안전하고 만약 도시에 있는 그 쉬운 말로 똑똑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도 특별히 문제가 없는 걸로 봐서 이 소각장 건설 하는 데는 특별히 피해를 안 줄 것이다. 이런 저 요지의 말씀을 하시는데 저 그렇다고 인정을 합시다. 그렇다면은 왜 접근성도 부족하고 경제적이지도 못하고 효율적이지도 못하고 객관적이지도 못한 이런 요소밖에 없는 사업을 왜 하시려고 합니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까 선진국 우리 시장님도 선진국 얘기하시던데 필리핀은 소각장 하나도 없죠. 일본도 세계에서 제일 많은 소각장을 가지고 있는 일본도 지금 근간에 와가지고 몇백 개씩 없애버렸죠. 또 그 호주 같은 나라에는 아예 의사당 내에다가 그 소각장을 설치를 했죠. 말씀하신 대로 그 해운대 같은 데는 시내 복판에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논리에 접근하더라도 이 소각장이 인곡 산중으로 들어와야 될 이유는 사실 하나도 없는 겁니다. 아까 그 대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예, 뭐 대안은 역시 뭐 이 행정을 하시는 우리 그 김일주님께서 그 대답을 하셔야 될 줄 압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들은 생각할 때 우선 그 쓰레기를 재활용률을 높이고 저희들이 분리수거해 놓은 것을 싣고 갈 때는 혼합을 해버립니다. 철저한 분리를 주부들이 해놓은 것을 철저하게 분리를 해서 역시 그러니까 지금 처리를 대안으로 하셔야 제시를 해주신 것이 이제 재활용의 예, 그 재고 있고, 부분이 있고, 되겠죠? 예, 네. 있고 이제 그 창원시에서는 마산시의 혜택을 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하수종말 처리장, 칠수정서장, 인국의 공업묘지, 뭐 낙골당 이런 것들을 다 마산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쓰레기 이 한 문제 정도 가지고 창원시에 접근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네, 지금 한 가지 또 대안을 제시를 해주셨는데 기존에 이제 김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실 때 마산시 쓰레기 발생량의 30%라고 말씀하셨던가요? 약 60톤 가량을 창원 지역에 위탁 처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대안으로 이제 부위원장님께서 제시를 해주신 것이 재활용의 이제 재고 부분하고 아울러서 이 창원과의 공동 사용, 소각장 공동 사용 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마산시 입장을 좀 밝혀주시고 또 창원시의 입장은 어떤지 이 부분도 함께 좀 밝혀주시죠. 네. 우선 재활용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박 위원장이 말씀에 저도 상당한 공감을 가지고 저희 시도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활용을 한다는 데는 상당한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산시의 지역 특성상 해안을 끼고 있죠. 그다음에 어시장이 있죠. 농촌 지역이 있죠. 그다음에 단독주택이 많습니다. 이 재활용을 하려고 하면은 분리수거가 잘 돼야 됩니다. 그렇다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 마산시가 단독주택률이 43%입니다. 그다음에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재활용률이 한 4, 5% 높습니다. 창원시가. 그런데 창원시는 공동주택 단지가 많습니다. 예, 또 하나 말씀하신 창원시와 소각장 공동사용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 공동사용 문제는 창원시와 시도를 안 해본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지난 99년 3월로 기억이 되는데 마창환경연합에서 창원시와 마산시 쓰레기를 공동으로 같이 사용하는 문제를 제의를 해가지고 아주 열심히 마산 창원을 오가면서 노력한 결과 2000년 4월경에
차원호고 마산하고 쓰레기 일부를 공동 사용하도록 그 협약을 했습니다. 그 협약 내용이 이 차원시 쓰레기를 다 소각하고 나서 여분에 대해서 일일 60톤 해가지고 2005년 4월 30일까지 5년간 그것도 마산시 소각장이 건립될 것을 전제를 해가지고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창원시에 이 쓰레기 소각을 하려고 해보니까 창원시에서는 자 기계 수리한다. 그 다음에 정비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하루에 지금 현재는 23톤 정도밖에 못 나갑니다. 작년 통계가 28톤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1톤에 소각료를 69,500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창원시에서 소각을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네. 국장님 말씀에 제가 조금만 일부만 짧게 해주십시오. 예, 예. 네. 우리 주부들이 재활용을 분리를 해놓은 것을 혼합을 시켜서 싣고 가신다는 사실을 국장님이 아직 모르고 계시고, 두 번째는 이제 와가지고 7년이 지난 이제 와가지고 정책 수립을 해서 하겠다 하는 이 표현이 행정에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가를 이미 다 이 시청자들에게 표현한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지난 9월 4일 날 우리 이 위원장님께서 창원시와 그런 조건을 협의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얘기를 하니까 당시 그 시장님께서 그걸 검토해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은 이 협의를 하는 게 남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제안을 해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 이런 의지가 있을 때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제안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창원시가 받아들이기 어렵고, 창원시는 사실은 200톤 그 소각장이 2기가 있습니다. 한 기는 아예 놀리고 있고 하나도 용량이 없어가지고 2, 3일씩 모았다가 쓰레기를 태운다 하는 것이 그 현장의 소리입니다. 근데 국장님이 그런 부분을 전혀 지금 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쓰레기 정책을 너무나 잘못 못 보고 계시고, 아니 잠시만요. 그래서 네. 이게 이 문제는 아니 이 잠깐만, 문제는 잠깐만 정리를 잘못 알고 하겠습니다. 있는 것은 아니, 네, 빠르게 예, 예. 잠깐만 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창원시와의 쓰레기 소각장 공동 사용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오셨고, 근데 지금 이제 부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시기로는 창원시 그 쓰레기 소각장에 여유 용량이 있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창원시와의 협의를 통해서 이 마산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이 부분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달라 이런 요청 정도로 받아들이시고, 그 부분 마산시에서도 좀 노력을, 창원시와의 노력을, 대화 노력을 지속하실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아니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창원시 입장도 제가 한데 창원시가 인구가 51만 8천 아닙니까? 쓰레기 발생량이 648톤입니다. 그런데 창원시가 소각기가 2개가 있는데 1기는 10년 이상 돼서 노후화됐습니다. 그 수리를 하고 있고. 그거 개선해 주면 그래서 될 거 이제 200톤 2기가 있는데 창원시가 지금 현재 소각을 할 수 있는 양이 304톤입니다. 48%를 쓰레기 발생량의 48%를 창원시가 소각에 의존하고 있고, 나머지 17% 112톤은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도 지금 매립을 굉장히 아낍니다. 왜냐하면 매립을 하게 되면 침출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매립을 하게 되면 이 분해되는데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국토 면적이 좁은 우리나라에서는 매립을 상당히 꺼려하는 이런 입장이 있고, 창원시가 아까 내 재활용률이 35%라 그랬는데 232톤을 재활용을 하고 있는데 창원시의 그 사람들이 그 자치단체에 그런 실정이 있다. 국장님 저 창원시 저희들은- 대변하러 오셨어요? 아니 잠시요. 그렇게 예, 말씀하시면 안 그러니까 되시고 잠시 말씀을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예, 예. 그만큼 그러니까 접근을 그다음에 기회를 하면서도 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상대방을 알아야 우리가 상대방하고 뭐 협상이라든지 협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협의를 하고 협상을 한 내용이 그래, 아무것도 없잖아요. 창원시의 아무것도 없는 실정을- 상태에서 네. 그런 말씀이 믿을 수 있고 아니, 설득력 있는 그러니까- 내용이 네, 잠시만, 하나도 없지 부위원장님. 않습니까? 그러니까 박 잠시만, 부회장님은 예. 그 생각이 좀 예. 상당히 조금 이상적이지만은 우리 실무를 종사하고 실질적으로 그게 부딪히기 때문에 염려해 주시는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딪히면서 그쪽 실정을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파악을 해야만이 협상이 되고 협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쪽 실정을 제가 이야기한 겁니다. 네. 환경단체 등에서 이 마창 간의 그 쓰레기
소각장 공동 사용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시 쪽에서도 지속적으로 그 계속적인 노력을 좀 기울이실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부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앞으로 이 문제와 관련한 투쟁이 그 대처 방안 계획을 짤막하게 좀 밝혀주시죠. 정책 전환 없는 마산시의 그 어떤 계획은 저희들이 수용하지 않을 것이고 투쟁에서는 이제 이런 문제를 법률적인 것도 검토하고 또 투쟁적인 것도 검토하고 하여튼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참 뜨거운 토론이었습니다. 이 쓰레기 소각장 입지 선정 이후 지금까지의 과정도 쉽지가 않았지만 앞으로의 과정은 더 험난할 것이다라는 이제 걱정이 드는데 말이죠, 김 국장님. 이 주민들의 반대 여론을 어떻게 무마해 나가면서 이 문제 해결을 하실 것인지 마지막으로 계획을 좀 밝혀주시죠.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진동 지역 그 주민들과는 인내심을 갖고 꾸준한 대화, 협의, 협상, 또 때에 따라서는 토론도 해나가고 그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네. 그래서 참 이 소각 시설이 이게 해무 시설이 아니고 그야말로 환경 기초 시설로서 친환경적 시설이라는데 저희들이 그 인식을 하게끔 또 노력도 하고 우리 시민 세력과 직결된 이 소각 시설에 우리 시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이 합의점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주민들과 시 모두 열린 자세로 대화에 임해 주기를 바랍니다. 두 분 오늘 여러 가지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문제는 환경 그리고 우리 미래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마산시의 환경, 또 시민들의 건강, 또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의 미래까지를 생각해서 진정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될 것인지 주민들과 행정당국 모두가 함께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시사 포커스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휴일 보내십시오.